안녕하세요. 이번 GMX 웹이나 존스 행렬 활용 방법 및 사용 예시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할 레디언트 솔루션 조희성입니다. 금일 진행할 웨비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존스 행렬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존스 매트릭스 예시를 설명드린 후 마지막으로 GMX에서 존스 매트릭스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의 PPT나 웨비나에서 사용되는 예시는 추후 레디언트 솔루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공 예정입니다. 먼저 존스 행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존스 행렬이란 존스 계산식이라고도 하며 빛의 평광을 기술해주는 2차원 벡터, 즉 존스 벡터를 다루기 위한 행렬 표현식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광 상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2x2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2x2 행렬은 복소수 행렬로 빛의 전기장 벡터 변환을 나타냅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그 표 자체는 이제 최초 광선에 대한 벡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x방향 직선 평광이라고 했었을 때 존스 벡터로서는 1, 0으로 표현이 되고 평광 이미지는 보시다시피 x축만 벡터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y방향 직선 평광 같은 경우에는 0, 1로 표현이 되고 y축에 대한 평광만 가지고 있습니다. x축의 45도 직선 평광인 같은 경우에는 이 벡터 전체 길이는 1이어야 되기 때문에 1, 1로 쓰고 전체를 루트 2분의 1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원 편광, 좌원 편광이 있으며 이는 각각 복소수를 활용해서 우로 회전하는 편광 혹은 좌로 회전하는 편광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존스 매트릭스, 평광을 행렬로 표현하는 평광 상태를 변경하는 그런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광선에 대한 방금 설명드렸던 최초 광선에 대한 벡터 x, y를 이 존스 매트릭스 행렬, 즉 특정 평광판을 지난 이후에 나오는 그 값을 행렬로서 그리고 벡터로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지금 들어가는 빛의 벡터를 in, j-in이라고 표현을 하고 평광 행렬, 즉 존스 매트릭스를 t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j-out, 즉 출사되는 벡터 자체는 이제 t 평광 행렬 곱하기 이제 입사빛의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 1, 1이라는 벡터를 가지고 있는 빛일 경우 0, 0, 0, 1이라는 존스 매트릭스, 즉 이 평광을 통과를 했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0, 1, y축으로만 평광을 갖고 있는 빛이 나오게 됩니다. 존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1, 0, 0, 0, 0, 0, 1, 0 이라고 널 매트릭스가 써져 있는데 지금 앞에 부분에 써져 있는 이 부분 자체는 리얼 파트 그리고 그 뒤에 써져 있는 거는 이미지 파트입니다. 즉 복소수 부분이랑 실수 부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A, B, C, D로 나눠서 거기에 해당하는 행렬값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널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1, 0, 0, 1로 단위 행렬이라고도 하며 이 단위 행렬을 지났었을 때 어떠한 벡터가 들어가더라도 다시 원래 벡터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예시로는 이제 X 애널라이저, 즉 X축 벡터만 같도록 만드는 건데 이때는 1, 0, 0, 1, 0, 0, 0으로 표현이 되고 Y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0, 0, 0, 1로 표현이 됩니다. 쿼터 웨이브 플레이트 in X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축 방향으로서 이제 45도 죄송합니다. 쿼터 웨이브 플레이트 4분의 1만큼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표현된 방식은 이제 이미지너리 부분에 1 그리고 나머지는 00의 마지막 D 부분만 리얼 부분에 1을 입력한 형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쿼터 웨이브 플레이트 X 디렉션, 쿼터 웨이브 플레이트 Y 디렉션 그리고 하프 웨이브 플레이트 X 디렉션, 하프 웨이브 플레이트 Y 디렉션 형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평강 상태 외에도 즉은 인텐시티 필터라고 해서 특정 에너지 값을 줄인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0.5, 0, 0, 0.5가 입력이 됐는데 이렇게 입력됐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에너지는
인풋 빔에 대해서 25% 에너지만 갖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존스 매트릭스의 실사용 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평광 선글라스를 쓰고 물을 바라볼 때랑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을 바라볼 때입니다. 현재는 강이라고 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표면 자체가 고르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 표면에 의해서 빛의 난반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강 내부를 자세히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평광 선글라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난반사되는 빛을 다 막아주고 특정 평광의 빛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굉장히 선명한 상태로 물의 내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아마 여러 광학계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빔 스플리터, 특히나 PBS, 폴라리제이션 빔 스플리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PBS 같은 경우에는 특정 평광에 대해서 반사 혹은 투과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V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VR 기기 내부에 팬케이크 렌즈라고 하는 이제 평광판이 들어가 있는 광학기를 이용을 해서 전체 광학기기를 줄이거나 혹은 백포컬 렌스를 줄이는 형식으로 해서 구상을 합니다. 이는 추후 제가 잠시 후에 지맥스에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뒤에 모니터 같은 게 있고 이 안경 너머로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모니터에서는 흰색 화면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TV나 혹은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평광판이 얇은 평광판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평광판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평광판이 없었을 때에는 단순히 흰색 화면만 나오게 되고 그 나오는 흰색 화면이 평광판을 지난 이후에는 정상적인 형상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지맥스에서 존스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시퀀셜 모드에서 이제 존스 매트릭스를 놓고 평광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셜 모드에서 평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날로지 탭에서 폴라리제이션, 여기에서 폴라리제이션 퓨필 맵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폴라리제이션 퓨필 맵을 열었을 경우 지금 보시다시피 최초 인풋 빔에 대한 벡터를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인풋 빔에 대한 벡터 형태가 여기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큰 화면에는 이제 인풋 빔이 아닌 이제 아웃풋, 즉 평광을 지난 다음에 평광판을 지난 다음에 이제 아웃풋 빔에 대한 평광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지맥스에서 예시로 진행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단순히 평행광이 지나고 있고 지금 이 3번 서피스, 이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스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존스 매트릭스를 지나서 변화된 평광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존스 매트릭스의 평광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은 A 리얼에 1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D 이미지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럴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상 이제 뭐 좌원 평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실제 평강 상태는 아날로지 탭에서 폴라리제이션 그리고 폴라리제이션 퓨필 맵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최초 인풋 빔 자체를
이제 X축, Y축에 대해서 각각 1의 벡터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셨던 것 같이 우원 평강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지금 이 존스 매트릭스를 지금 이 우원 평강인 상태에서 Y 페이지에 S90 이렇게 입력을 해서 최초 인풋 빔 자체를 우원 평강으로 집어 넣었을 경우에는 보이다시피 45도로 틸트된 형태의 벡터를 갖게 되고요. 이때 존스 매트릭스 자체를 회전하게 되면은 틸트 오버 G를 통해 가지고 강제로 회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45도 틸트를 했었을 경우 보다시피 그 평강 벡터 자체도 최종 아웃풋 벡터 자체도 45도만큼 틸트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90도를 돌리면은 90도 틸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 빔에 대해서 나오는 아웃풋 빔 자체도 이렇게 평형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때 평강에 대해서 X평강 혹은 Y평강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평강판을 지나더라도 이와 같은 형태로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똑같은 값을 그대로 갖게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넌 시퀀셜 모드에서 존스 매트릭스 활용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넌 시퀀셜 모드에서는 이번에는 PBS, 폴라리제이션 빔 스플리터를 이용을 해서 최초 이제 S에 대해서 반사를 시키고 존스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이건 역시 쿼터 웨이브 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45도씩 45도를 돌렸다가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면 다시 맞아서 45도 또 돌아가서 즉 이제 위상이 정반대가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S에서는 P가 되기 때문에 2가 된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Gmax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코팅을 입력을 했을 때 이제 평강 자체를 P랑 S로서 구분을 합니다. P랑 S에 대한 구분은 사실 이 빛이 반사되거나 혹은 투가 될 때 이 경계질 면에 대해서 이제 그 면과 수직이냐 혹은 그 면과 같은 방향이냐 이거에 따라서 P랑 S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즉 X랑 Y 축에 대해서 평강을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이제 Gmax에서 이제 활용을 할 때에는 P랑 S로만 구분이 되고 이 PS 코팅을 활용하실 때에는 이 들어가는 입사핀과 이 면 자체가 수직일 경우에는 이 들어가는 입사면과 수직인 빛이랑 그리고 같은 면에 대한 빛이랑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코팅이 작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 각도를 갖고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넌 시퀀셜 모드에서 실제 열어서 다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신 것 같이 지금 예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스 가우시안이라고 해서 이제 가우시안 빔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평소에 볼 수 있는 빔 스플리터 이렇게 넣었고요. 이쪽 부분, 빔 스플리터의 이쪽 부분에 그 빛을 실제로 스플릿되는 이 부분 자체에는 패스 P, 즉 그 P 평강만 투과되도록 이런 식으로 그리고 S 평강은 반사하도록 패스 P에 대한 코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상단 부분에다가는 존스 매트릭스 쿼터웨이 플레이트를 이렇게 놓았고요. 그리고 이때 쿼터웨이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에이리얼의 1 그리고 D 이미지에다가 1을 입력한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틸트 오버 G에다가 45를 입력을 했는데 45를 입력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P는 통과시키고 S는 반사시킨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S는 X축 혹은 Y축에 대해서만 평강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쿼터웨이 플레이트를 지나더라도 그 평강 내용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여기서 반사돼서 나왔던 빔이 다시 이 거울을 맞고 반사돼서 오더라도 평강 상태가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변화를 강제로 시키기 위해서 45도만큼 틸트를 놓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소스 가우시안에 대해서 소스 프로퍼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평광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jx, jy 각각 1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여기에서 xj가 아니라 x에만 1을 좀 놓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x평광에만 1을 넣은 순간 지금 보시다시피 x축에 대해서 평가만 가지고 있고요. x축에 대해서 평가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이 반사축에 대해서는 S평광이 되고요. 이 S평광이기 때문에 P평광이 아니라서 반사를 시키게 되고 반사시켜서 올라가던 이 빛이 커트웨이 플레이트, 존스 매트릭스를 만난 다음에 45도 틸트가 되고 사실 원평광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원평광으로 바뀌게 되고 다시 그 미러를 맞고 반사돼서 돌아올 때 이 원평광이 다시 쿼터웨이 플레이트를 만나서 사실 S평광이었던 게 P평광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이 반사면에 의해서도 그대로 추가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존스 매트릭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한 빔에 대해서 평광 상태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제로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팬케이크 렌즈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VR 기기에 들어가는 그 렌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팬케이크 렌즈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스탠다드 렌즈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팬케이크 렌즈는 이 스탠다드 렌즈보다 광학기 전체 토탈 길이가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즉 내부 반사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광학기를 접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광학기를 접기 때문에 백포컬 랭스 자체도 줄어들게 되고 전체 광학기 길이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시퀀셜 모드에서 이제 팬케이크 렌즈를 제작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시퀀셜 모드에서는 이제 평광에 의한 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사가 되는 부분 자체는 모두 다 이제 미러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BS, 즉 폴라리제이션 빔 스플리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쪽 특정 면에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 PBS라고 했었을 때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max에서 코팅이라고 하는 거는 P평광, S평광만 구분을 하다 보니까 X축, Y축에 대한 평광으로는 구분을 못해서 이때 실제로 넌 시퀀셜 모드에 넘겨서 시뮬레이션 할 때에는 특정 DLL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럼 예제를 열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게 팬케이크 렌즈 예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브젝트 부분에 보시면은 대략 1m 정도로 입력이 죄송합니다. 10m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즉 10m만큼 떨어진 물체인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실질적인 디스플레이는 우리는 여기 실제 이미지면이 나중에는 넌시퀀셜 모드로 넘겼을 때에 그 디스플레이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스탑 자체가 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스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렌즈랑 렌즈 사이에 조그맣게 면이 들어가 있죠. 이 면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쿼터웨이브 플레이트 아까 썼던 것 비슷한 형식으로 회전한 형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빛의 평광을 회전을 시켜가지고 특정 면에서는 반사시키고 특정 면에서는 투과시킨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광 경로는 빛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쭉 진행을 하다가 렌즈 광학기를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여기 렌즈의 후면은 이제 하프 미러입니다. 즉
반은 반사하고 반은 투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사된 빛이 다시 광학기를 거꾸로 돌아와서 이 존스 매트릭스를 다시 한번 지나게 됩니다. 최초 지나갈 때 한번 지났고요. 반사돼서 들어온 게 다시 한번 지나면서 이번에는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게 돼서 이 PBS에서 다시 반사가 돼서 쭉 나가게 되며 이 이미지면에 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제작을 할 때에는 뭐 최적화나 이런 걸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예제 자체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넌 시퀀셜 모드에서 옮겨놓고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넌 시퀀셜 모드에서는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위치에 광원을 놓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스탑에 있던 사실 눈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 파락실 렌즈를 놓고 최종적으로 디텍터를 놓고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이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PBS 대신 특정 DLL을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아까 전에 만들었던 광학기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스플릿 NS 레이스를 체크를 해서 평강을 고려를 해주면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레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전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레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때 지금 제가 평광 상태를 잠시 꺼보고 존스 매트릭스 자체를 단위 행렬로 변환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렸었을 때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9를 활용을 해가지고 화면 필터에서 H9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9번, 디텍터 번호가 9번이기 때문에 9번 오브젝트에 부딪힌 레이만 추적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깔끔하게 나오게 될 거고요. 레이 개수가 너무 많아서 좀 줄일게요. 네, 이렇게 좀 줄여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레이 트레이싱 지금은 존스 매트릭스를 사용을 안 했다. 즉 쿼터 웨이브 플레이트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디텍터의 결과물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정확히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진 않죠. 그냥 레이만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쿼터웨이 플레이트를 놓고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텍터 결과물을 보시면은 지금 아까 전에 평광을 입력하기 전이랑 입력한 후랑 확실히 이미지 상의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광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부 전반사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선명한 상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과학기 이렇게 줄인 형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정 이 6번 렌즈 이 렌즈에 대해서 우리 사실 PBS에 대한 코팅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코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프렉션의 아이디얼 폴라리저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GMX에서 존스 매트릭스를 활용한 평광광학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 존스 매트릭스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레디언트 솔루션 홈페이지에 문의하기에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 이후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